안녕하세요. 저는 324페이지에서 등록 취소부터고요. 등록 취소에서는 거기 파란색 2번에 기속적인 처분인 등록 취소, 절대적, 필요적 등록 취소, 절대적 등록 취소, 절등치. 324페이지에서 절대적 등록 취소, 파란색 2번 별표. 어떤 게 절등치 사유인지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자격 취소도 필수고 절등치도 필수고. 옆에 볼게요. 325페이지에서 양가로 1번 개인이 사망했네요. 사자에다 동그라미 사망. 법인은 해산인 거고. 개인 사망, 법인 해산. 양가로 2번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거고. 부정한 동그라미. 자격증 위조 등록 뭐 그런 거. 양가로 3번은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됐대요. 결격 사유 동그라미고 등록 결격 사유에서 결격 사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놔야 돼. 뭐가 결격 사유냐면 선고, 심판 이런 게 결격 사유예요. 파산 선고, 한정 후견 개시 심판, 선고, 심판 이런 것들이 결격 사유. 그러면 바로 취소를 하는 거예요. 선고, 심판 이런 것들이 뭐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 선고, 심판이면 결격 사유가 된다. 그런 것들. 넘겨보면 양가로 4번에 이중 등록이고 이중 동그라미. 등록을 2번 한 거 이중 등록. 양가로 5번은 개공이 딴 데 취업한 거네요. 양가로 5번은 뒤에 가로하고 이중 소속 이렇게 적어놓고 이중 소속. 이중 등록, 이중 소속 둘 다 절등치. 바로 취소. 양다리 걸친 거. 바로 취소. 양가로 6번은 두 번째 줄에 등록증 양도되어네요. 양자 동그라미. 양도되어 양. 등록증 양도되어. 자격증 양도되어는 자격 취소였죠. 등록증 양도되어는 등록 취소하고. 그래서 우리는 양가로 6번까지만 외우시면 돼요. 이거를. 양가로 7번은 쉬워요. 정진대 하면 취소잖아요. 정진대 일을 했다 취소. 직원이 정진대 일을 했다 취소. 정진대 그냥 일을 하면 바로 취소. 업무 정진대 일을 했다. 직원이 정진대 시켰다. 정진대 하면 바로 취소니까 양가로 6번까지만. 그래서 양가로 6번까지를 우리가 이렇게 외우죠. 부정한 이중결격 사유는 사행합니다. 이렇게. 부정한 이중결격 사유는 사행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거. 이중 등록, 이중 소속, 결격 사유. 선고, 심판 이런 게 결격 사유고 사망 해산, 양도되어. 부정한 이중 결격 사유는 사행합니다. 이거고. 양가로 7번은 쉬운 거였고 정진대 하면 취소. 양가로 8번은 옆에다가 상습범 적어놔야 돼. 양가로 8번은 상습범 적어놓고 양가로 8번이 최근에 계속 나오네요. 양가로 8번 상습범이 최근 1년 이내 돼 있는 거. 상습범은 말 그대로 위반을 상습적으로 많이 하는 거, 자주 하는 거 그거죠. 상습범. 그래서 요거를 설명을 드려보면 이런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자, 업무 정지, 일을 못하게 하는 거. 업무 정지를 3번을 받아요. 그러면 이때는 그냥 절등치로 끝나요. 절대적 등록 취소예요. 등록 취소, 하이한다, 끝. 이게 무슨 제도냐면 삼진아웃 제도예요. 업무 정지, 세 번째 업무 정지 안 된대요. 세 번째는 그냥 취소, 삼진아웃. 이제 두 번째, 만약에 업무 정지가 3번이 안 된대요. 그럼 업무 정지가 3번이 안 되면 절등치가 안 되겠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절등치가 아니다. 업무 정지가 3번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때는 나눠봐요. 가운데를 보는 거야. 가운데 위반 횟수를. 그래서 가운데가 1회다, 2회다, 3회다. 이러면 마지막 거 그대로.
2회다 업무정지, 3회다 임등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몇 번 해보면 바로 감을 잡아요. 중요한 건 1번, 2번 이 순서대로 검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업무정지가 몇 번인지 세는 게 첫 번째예요. 무조건.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최근 1년 이내에 이렇게 이제 그런 말이 보여요. 최근 1년 이내. 이런 말이 보이면 눈치를 채야 돼. 아, 상습범이구나. 2회 업무정지를 받았대요. 업무정지를 2번이나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업무정지 사고를 치게 됐어요. 업무정지가 몇 번째예요? 3번째가 되네. 얘는 그럼 뭘 줘야 돼? 업무정지를 위반했더라도 절등치를 줘야 돼요. 바로 그냥 취소하래요. 이미 2번 받았고 3번째 업무정지는 안 된다고. 삼진 아웃. 끝. 또 이제 최근 1년 이내 2회 업무정지를 받았어요. 1회 과태료를 받았대요. 그리고 다시 업무정지 사고를 쳤대요. 자, 업무정지는 몇 번째예요? 3번째네. 중간에 과태료가 껴있지만 이게 의미가 없어요. 처음에는 업무정지만 세는 거라고. 그래서 업무정지 2번, 3번째니까 얘도 삼진 아웃, 절등치.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이해가 되시나요? 업무정지 3번째니까 절등치. 그 다음 최근 1년 이내 2회 업무정지를 받았대요. 1회 과태료 받고 똑같네. 여기까지. 다시 과태료 사고를 쳤대요. 얘한테 뭐를 줄 것인가. 자, 처음에 뭐 해야 된다고? 업무정지를 세자. 업무정지 몇 번? 2번. 절등치가 안 되네요. 그러면 업무정지가 2번이니까 절등치가 안 돼요. 그럼 이제 어디를 봐야 돼요? 가운데. 가운데는 위반 횟수를 세는 거예요. 뭐가 가운데냐면 요게 가운데예요. 최근 1년 이내 처음, 다시 다음이 마지막. 요게 가운데. 가운데 위반 횟수는 2회, 1회, 도합 3회. 얘는 그럼 뭐를 줘야 돼? 임등치. 가운데가 3회니까 임등치. 위에 거랑 비교를 해볼게요. 위에 거랑. 자, 위에는 업무정지가 3번이니까 절등치로 끝난 거예요. 위에 거에서는 가운데를 보고 할 필요가 없다고. 절등치로 끝. 밑에는요. 절등치가 안 되니까 가운데를 본 거예요. 가운데 위반 횟수가 3회니까 임등치. 임등치는 등록 취소할 수 있다. 그거. 그 다음 최근 1년 이내 1회 업무정지, 1회 과태료, 다시 과태료 사고를 쳤대요. 뭐를 줄 것인가의 문제. 일단 업무정지 몇 번? 한 번. 절등치가 안 되잖아요. 내려와 그러면. 가운데를 보자. 가운데가 지금 몇 회예요? 이렇게가 가운데잖아요. 가운데가 1회 업무정지, 1회 과태료, 도합 2회. 그럼 얘는 뭘 줘야 돼? 업무정지. 가운데가 2회니까 업무정지. 위에 거랑 비교를 해보면 둘 다 공통점은 업무정지가 3번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를 본 거지. 여기까지는 공통점인데 차이점은 위에 거는 가운데가 3회니까 임등치, 밑에 거는 가운데가 2회니까 업무정지 이렇게 들어간다. 또 이제 최근 1년 이내 1회 업무정지를 받았대요. 그리고 다시 업무정지 사고를 쳤대요. 얘는 뭘 줘야 돼? 일단 절등치는 안 되잖아요. 2번밖에 안 되니까. 내려오자. 가운데가 몇 회? 1회. 가운데가 지금 1회잖아요. 1회. 더 없잖아. 1회. 그러면 마지막 거 그대로 업무정지면 그대로 써주라고요. 업무정지였으니까 그냥 업무정지 이렇게. 만약에 이게 과태료면요. 그냥 과태료 써주면 돼. 가운데가 1회면 마지막 거 그대로. 잘 모르겠으면 1번만 잘 보세요. 1번만 뻔질나게 나오네. 업무정지가 3번째면 절등치 끝. 삼진 아웃.
그거 조금만. 절등치가 중요하니까. 업무정지가 3번이면 절등치로 끝나는 거다. 자, 양가로 8번을 보세요. 326페이지 양가로 8번. 법조원 표현이 이렇게 돼 있네.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서 2회 이상. 자, 2회 이상은 몇 회일까요? 밑에 적어놔야 돼. 2회. 2회 이상이 3회, 4회가 안 돼요. 안 돼. 2회 이상은 2회만 돼요. 3회 이상은 3회만 돼요. 이상이 의미가 없어.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업무정지를 2번 받았고 다시 업무정지니까 3번째니까 절등치. 2회 이상에서 업무정지가 3번이 된다 그러면 업무정지가 4번째 되는 건데 그럼 불가능하다고요. 3번이면 벌써 삼진하고 끝나버리는데. 그래서 2회 이상은 2회 2번 받았고 다시 업무정지 3번째니까 절등치에 있어요. 자, 뒤에 가서 329페이지에서 양가로 10번을 보세요. 양가로 10번을.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해서 3회 이상. 3회 이상은 몇 회? 3회.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를 받았대요.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는 합해서 그런 말이야. 업무정지랑 과태료를 합해서 3번 받았대요. 그리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래요. 그럼 질문. 이 양가로 10번에서 요게 양가로 10번에서 요게 업무정지가 3번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양가로 10번에서 3회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업무정지가 3번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거기 4번째 줄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빼래. 무슨 말? 업무정지가 3번인 건 빼래요. 업무정지가 3번이면 뭘로 가니까? 절등치로. 그럼 남는 거는 가운데가 3회면 임등치. 이것만 남는 거예요. 절등치가 되는 건 뺐으니까. 업무정지가 3번인 건 빼라. 절등치로 보내라. 그렇게. 그래서 가운데가 3회면 임등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서 보면 업무정지도 또 있겠죠. 이게 334페이지에서 11번을 보세요. 334페이지 11번. 최근 1년 이내에 되어 있죠. 334페이지 동그라미 11번. 동그라미 11번. 334페이지에서 동그라미 11번.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2회 이상은 몇 회? 2회.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는 합해서 2번 받았고 다시 과태료래요. 그러면 얘는 업무정지가 3번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될 수가 없어. 아까 임등치에서는 업무정지가 3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절등치로 보내니까. 근데 얘는 업무정지가 많아봤자 2번밖에 안 돼요. 2회 이상이 2회고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가 합해서 그런 말이니까. 그래서 얘는 가운데가 2회니까 업무정지에 있는 거야. 가운데가 2회 업무정지, 가운데가 3회 임등치, 가운데가 1회면 마지막 거 그대로. 이렇게요. 그 정도는 풀 수 있겠다. 자, 뒤에 가서 문제를 바로 풀어보면 되겠죠?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요. 어디 있을까요? 관련 문제가 뒤에 한 주문 정도밖에 안 나왔네요. 어디 보시냐면 347페이지에서 5번을 보세요. 5번.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거.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거. 절등치인 거 찾아봐. 기억은 등록증을 양도되어 있으니까 절등치. 니은은 사망했으니까 절등치. 디귿은 업무정지예요. 절등치가 아니고 일단 빼고 절등치에 없으니까. 그 다음 리을은 업무정지인데 일을 했죠. 절등치. 정지인데 하면 바로 취소. 절등치. 미음 보세요. 미음이 뭔지 저한테 답을 불러주세요. 미음이. 미음이 절등치가 될 수 있어요?
최근 1년 이내에 돼 있는데 절등치가 되려면 업무정지가 3번이 돼야 절등치인데 삼진아웃. 지금 업무정지가 한 번도 없네. 이건 절등치가 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면 얘는 뭔데요? 미음은 뭐예요? 임등치죠. 왜? 가운데가 3이잖아. 가운데가 3의 임등치. 3의 과태료. 3의 과태료니까 위반 3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임등치. 절등치가 아닐 때만 가운데 봐서. 가운데가 지금처럼 3이니까 임등치. 그 다음 비읍도 임등치고 금지행위도 시옷은 업무정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미음이 절등치가 아니라 임등치가 된다는 거. 그걸 주의하고 얘만 최근 1년 이내에 나오는 이 상습법만 독자적으로 문제가 딱 나온 적도 있어요. 얘만도. 그래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여기 있네요. 339페이지에서 2번 문제가 있네요. 339페이지에서 2번 문제. 339페이지에서 2번.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거. 삼진아웃. 업무정지 3번째인 거 찾아봐. 그거죠. 기억. 최근 1년 이내 2회 업무정지를 받고 다시 업무정지니까 3번째네 삼진아웃 절등치. 니은은 1회 업무정지를 받고 2회 과태료 받고 다시 업무정지래요. 업무정지는 몇 번이에요? 2번. 그죠? 업무정지는 2번이니까 절등치가 안 되죠. 얘는 임등치죠. 가운데가 3회니까. 디귿은 2회 업무정지 1회 과태료 다시 업무정지니까 업무정지 몇 번? 3번. 절등치. 업무정지 3번이니까 과태료 한 번 껴있어도 의미가 없다고. 처음에 업무정지만 세니까. 디귿도 절등치. 리을은 3회 과태료 다시 업무정지. 임등치죠. 업무정지가 한 번밖에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지 감을 잡으셨나 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업무정지 3번이면 절등치 끝. 절등치가 아닐 때는 가운데를 봐서 가운데가 1회 마지막 거 그대로 가운데가 2회 업무정지 3회 임등치 그렇게 하는 거 됐고 그것만 정리하면 되겠다. 그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절등치는 필수로 외워야 되고 임등치는 참고 모르셔도 되고 업무정지도 모르셔도 돼.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요. 달달달달. 우리가 외울 거는 뭐다? 자격 취소 절등치. 지난주에 자격 취소했었고 외우셔야 되고 자취는 부양지역에 산다 외워야 되고 또 절등치 부정한 이중결격 사유는 사행합니다. 그런 것들 외우셔야 된다. 업무정지에서 335페이지를 보세요. 335페이지에서 업무정지에서 필요한 거 한 가지를 더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335페이지에서 양가로 1번 시효라는 게 있고 시효 업무정지만 그리고 340페이지에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이런 게 있거든요. 요거를 같이 공부를 하셔야 돼. 같이. 제가 칠판에 적어드릴게요. 이런 내용. 예를 들어서 업무정지만 시효제도가 있대요. 이게 소멸시효예요. 시간 끌면 없어지는 거. 이렇게 돼 있어 법조문에. 업무정지 사유 발생 사고를 쳤대요. 사고 치고 안 걸리고 3년을 버텼어. 3년 경과된 뒤에 걸린 거예요. 안 걸리고서 3년 지나서. 그럼 업무정지 할 수가 없대요. 잘못이 없어진대 그냥. 업무정지는 소멸시효가 있어요. 사고 치고 3년 지나면 안 받아. 다른 것들은 이런 게 없어요. 등록 취소다. 자격 취소다. 자격 정지다. 그래도 3년 지났어도 걸리면 다 해요. 업무정지만 3년만 잘 버티면 된다. 사고 치고 안 걸리고 3년만 버티면 업무정지는. 요건 그런데 이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얘는요. 폐업했다가 재등록을 해요. 폐업했다가. 그럼 폐업 전후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폐업 전에 게 따라붙어요.
이런 식으로. 자, 업무정지 처분을 이미 받았대요. 이 사람이 처분을 받은 거고 과태료 처분도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기분이 나빴나 봐요. 처분을 받고 나서 폐업 그만뒀어요. 받고 나서. 그리고 재등록을 해요. 근데 재등록을 이 처분받은 날부터 1년간 재등록. 이게 폐업일이 아니라 처분일. 1년간 재등록하면 효과가 승계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의미가 효과 승계의 의미가 뭐냐면 기록 승계예요. 기록 승계.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받은 기록이 지워지지는 않겠대요. 기록이 남아있는 채로 등록을 하래요. 기록을 남겨두고. 왜? 이 기록을 왜 없애주지 않아요? 이미 처분을 받았는데 기록을 남겨두래. 그냥 기록을. 왜 그럴까요? 상습범. 업무정지 과태료 몇 번 받았나 세봐야 되잖아요. 상습범 때문에. 그럼 이 기록이 없어지면은 만약에 기록이 안 남는다 그러면 상습범은 안 나와요. 분리하면 폐업하면 되지. 기록 다 지워줄 텐데 그렇지가 않다고. 기록은 그냥 남아있으래요. 기록이 남아있는 채로 등록을 해라. 상습범 때문에. 이건 별거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다음 이제 처분을 안 받은 게 있어요. 업무정지. 사고를 쳤고 이 사람이 업무정지를 받기 전에 그만뒀어요. 폐업. 폐업기간 1년 초과. 그리고 재등록. 그러면 1년 전 저 잘못을 끄집어내서 야, 너 1년 전에 사고 쳤었는데 너 같은 사람이잖아. 너 이제서야 이제 너 업무정지를 줄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잘못이 없어져요. 왜 그러냐면 정지는 최장 길어봤자 6월. 정지는 길게 줘봤자. 근데 얘는 지가 그만두고 1년 넘게 쉬었잖아요. 더 오래 쉬었잖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 1년을 문제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6월로 나와요. X. 1년이요. 그러니까 업무정지가 최장 길면 6월이니까 6월이면 되겠지. 그렇지가 않다고요. 1년 초과 폐업을 해야 돼. 이렇게나 길게. 그래서 이게 잘 나오고 꼭 6월 같지만 1년이다. 그 다음 등록 취소 사유. 얘는 쉬워요. 나중에 되게 쉬워져 얘는. 등록 취소 사고를 쳤고 등록 취소 받기 전에 폐업했고 폐업기간 3년 초과면 재등록을 하더라도 3년 전 잘못으로 등록 취소를 하지 않겠다. 잘못이 없어진대요. 왜 그러냐면 이때 등록 취소를 받았더라도 3년간 일을 못해요. 등록 취소는 3년간 결격 사유거든. 근데 얘는 지가 그만두고 3년 넘게 쉬었잖아요. 3년 채웠잖아. 등록 취소는 이래나 저래나 3년만 채우면 되거든요. 등록 취소를 받고 3년간 일을 못하나 지가 그만두고 3년 넘게 쉬나 마찬가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3년 채웠으니까. 문제는 어정쩡하게 한 2년 폐업했대요. 그러면 재등록을 하고 등록 취소를 받게 돼요. 3년 초과가 아니니까. 그 대신에 3년에서 빼주면 돼요. 3년에서 2년을 빼줘요. 그럼 얘는 1년간만 결격 사유, 1년간만 일을 못하게 돼요. 2년 동안 자기가 일을 안 했잖아요. 그럼 1년만 더 일을 못하면 3년 채우니까 3년에서 폐업 기간을 공제 빼줘라. 등록 취소를 당하지만 1년간만 결격 사유. 자, 얘는 일단 비교를 해보면 위에 거는 폐업과 관련이 없어요. 얘는 폐업과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먼저 할 게 뭐냐면 폐업을 했나 안 했나를 봐야 돼. 폐업을 안 했으면 위로, 폐업했으면 밑으로. 그리고 업무정지가 여기에도 여기도 있으니까 업무정지만 정리를 해보자. 자, 업무정지 폐업이 안 보이면 3년, 폐업 보이면 1년, 폐업 보이면 1년. 요 1년을 6월 X, 요 1년을 3년 X. 업무정지는 폐업이면 1년, 폐업이 안 보이면 3년. 업무정지 폐업 기간만 외우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업무정지 폐업 1년, 폐업이 안 보이면 3년. 그렇게
그리고 보세요. 처분을 받은 것과 안 받은 건 어떻게 구분해요? 이 둘은? 이렇게는 어떻게 구분해? 이거는 폐업이 안 보이니까 밑에 거랑 구분하기가 쉽죠. 폐업을 했나 안 했나는 금방 구분할 수 있다고요. 근데 처분을 받은 것과 안 받은 건 어떻게 구분해요? 단어. 처분 효과의 승계. 효과의 승계는 처분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효과의 승계. 요 말이 보이면. 자, 작년에 이게 나왔거든요. 올해는 살짝만 보셔도 돼요. 작년에 나왔고 매년 나오진 않거든요.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342페이지에서 2번 문제를 보세요. 342페이지에서 2번 문제. 자, 1번부터 5번까지가 어디에 속하는지 찾기도 쉽지가 않아. 1번 폐업 기간이 13개월인 재등록기록공인중개사. 2번 문제예요. 폐업 전 업무정지 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자, 1번 지문은 일단 폐업을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한 거네? 위에 거 버려. 밑으로 내려와. 이렇게 이제. 그러면 처분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어느 거야? 처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처분? 안 받은 거죠. 왜? 처분을 받았으면 무슨 말이 보인다? 효과승계. 이런 말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처분을 받은 게 아니라 안 받은 거예요. 밑으로 내려와. 그럼 또 밑으로. 그리고 업무정지잖아요. 얘야 그러니까 이거. 업무정지 사고 쳤고 폐업기간이 1년 초가면 업무정지를 할 수가 없다고요. 지금 폐업기간 얼마예요? 13개월. 1년 초가잖아. 그러니까 업무정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이렇게 나와야죠. 틀렸고. 1번 틀렸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어디에 속하는지를 찾는 걸 연습하셔야 돼. 2번. 2번은 폐업을 한 거고, 그죠? 그리고 처분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2번은 폐업 신고란 말이 보니까 폐업을 한 거고 처분을 받은 거죠. 왜? 처분 효과의 승계, 효과의 승계, 처분 효과의 승계, 처분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이거네, 이거 업무정지, 처분 받은 거,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 1년간 승계. 지금은 3년간 승계, X. 업무정지 폐업이면 1년. 2번이 틀린 게 제일 쉽잖아, 그죠? 업무정지 폐업 1년. 3번은 두 번째 줄에 등록 취소 사유래요. 얘는 고민할 것도 없어요. 보세요. 등록 취소가 나와 있는 건 이거 하나네. 그죠? 이거 하나. 등록 취소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폐업을 했어. 폐업 기간 3년 초가면 재등록을 해도 등록 취소할 수가 없다. 그죠? 지금 폐업 기간 몇 년이래요? 3년 6개월. 그럼 재등록하면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없다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왜? 폐업 기간 3년 초가 됐잖아요. 업무 정지는 폐업 기간 1년 초감은 할 수 없고 등록 취소는 폐업 기간 3년 초감을 할 수 없고 그래서 3번도 틀렸어요. 4번은 폐업을 한 거고 처분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처분 효과의 승계 이거잖아요. 과태료 처분 받은 거 효과의 승계. 과태료 처분도 받았어요. 그게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기록 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자, 얘는 어떻게 해? 처분일부터 9개월이 됐대요. 1년간 1년 이내잖아요. 9개월이니까 승계가 된다. 맞네. 처분일부터 1년간은 승계되니까 9개월 됐으면 승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은 4번. 5번은 재등록을 하면 폐업했다가 재등록했다는 그 자체가 폐업 자체가 반성을 한 거라서 폐업 기간 사유를 고려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고려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고려해야죠. 폐업을 했다는 건 반성을 한 거잖아요. 고려를 해야 되고 답은 그래서 4번. 풀 수 있을까요? 나오면? 어렵겠죠. 시간 내에.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 이렇게 나오면 다행이죠. 작년에 나왔으니까. 매년 나오지는 않는다. 결론은 업무정지 폐업 1년 폐업 안 보이면 3년 이 정도만 외우고 들어가자. 이렇게. 작년에는 나올 것 같아서 작년 재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나올 것 같아서 우리가 좀 더 빡세게 공부를 했었어요. 이거를. 근데 작년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올해는 살짝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행정처분에서는 두 가지가 필수였어요. 자격 취소 그리고 절등치.
특히 절등치에서 상습법. 작년에도 이게 정답으로 나왔으니까. 그리고 업무정지에서는 요거 시효제도랑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업무정지 폐업 1년, 폐업 안 보이면 3년. 요 정도만 정리하면 되겠다. 이거는. 뒤에 가서 이제 협회인데요. 352페이지 공인중개사협회도 두 문제. 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나오고 작년 문제 또 되게 어려웠어. 틀리라고 낸 거예요. 또 작년 문제도. 먼저 거기 파란색 1번을 보면 굵은색 1번이죠. 협회의 설립 목적 돼 있네. 352페이지 설립 목적에서 주어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 이렇게 돼 있어요. 주어를 동그라미 칠해주세요.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 그 위에다가 그냥 공인중개사 X. 그냥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 무슨 말이냐면 중개업을 하고 있어야 된대요. 중개업을. 그냥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안 하면 협회 회원이 될 수가 없어. 그냥 공인중개사는. 이게 무늬만 공인중개사협회고 실질은 개업공인중개사협회예요. 중개업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격증도 없는데 협회 회원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뭐 협회의 성격, 임의 설립주의, 옆에 양가로 2번에 353페이지 양가로 2번에 임의 설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설립, 인가. 협회는 비영리거든요. 비영리가 맞다고 협회가 국장이 인정해 주는 게 인가. 그리고 동그라미 5번이 나름 제일 중요한데 복수협회 설립이 가능해요. 현재 협회가 2개 있어요. 2개. 여러 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지금까지는 모르셔도 돼. 밑에 3번 협회의 설립 절차 및 조직, 별표. 얘가 중요하고요. 협회에서는 2가지만 잘 보면 돼요. 설립 절차 그리고 공제사업 2가지만. 설립 절차 설명을 드려볼게요. 얘는 협회가 법인이거든요. 비영리 사단법인,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법인을 만들 때 항상 시작은 스타트는 뭐냐면 정관 작성이에요. 정해진 약속, 정관을 작성해라. 정관 작성. 요거는 발기인, 법인 만들겠다고 일어선 사람, 발기인 300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300명 이상이 이 정관을 두 번째 창립총회 의결을 거치죠. 자, 창립총회는 설립 과정에서만 등장하고요. 의결, 통과시키는 거예요. 정관을. 그러려면 회원 600명 이상이 출석하고 600명은 서울에서 100명 이상, 나머지 광역시 도에서는 20명 이상씩 와야 돼요. 이렇게 서울에서 100, 경기도 20, 인천광역시 2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의사항은 특광도 20이 아니에요. 서울특별시는 100, 나머지 광역시도가 20, 토탈은 600명. 출석 과반수로 통과시켜요. 정관을. 정관 좋은데 통과. 그리고 국장이 설립 인가를 해줘요. 국장이 살펴보는 거예요. 비영리가 맞네. 인정해줄게. 인정. 비영리가 맞다고. 인가를 받으면 성립되는 게 아니다. 인가 받고 법인의 마지막은 설립 등기예요. 등기까지 해야 성립이 돼요. 인가를 받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인가를 받고 등기하면 성립이라고. 인가 받으면 성립이 아니라. 인가는 받아야 돼요. 인정을 해줘야 돼. 국장이. 비영리가 맞다고. 그리고 시험에 이런 게 나오네. 인가를 허가로 바꿔서 X. 인가. 설립 인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숫자예요. 보세요. 숫자가 이렇게 많잖아. 발기인 300명, 창립총회 600명, 서울에서 100, 나머지 광도에서 20. 이 많은 숫자를 잘 외우고 있는 게 핵심. 외워야 돼, 이거를. 바꿔치기도 하고 가로놓기도 하고 막 하니까. 뭘로? 그림으로 보세요. 제가 그림 그려봤는데 발기인이 300명이니까
발바닥을 그려보는 거야. 발바닥. 발. 300. 3. 눈썹. 100. 발기인 300명. 금방 알 수 있죠. 발 300. 6. 100. 눈동자. 6. 코. 100. 창립총이 600명이죠. 600창. 창문이면서 이빨을 그린 거죠. 600창. 이렇게. 사람 얼굴 됐으니까 이 사람 이름이 120이다 이렇게 하죠. 120씨. 101수업 동생. 비슷하죠. 서울에서 100, 나머지 광도가 20. 이 사람 이름이 120. 발 300, 600창. 여기. 발바닥 그리고 발 300, 600, 창문이면서 이빨 600창. 이 사람 이름 120. 그림 하나 딱 그려놓으면 끝. 발 300, 600창. 발기인 300명, 600창. 창립총회 600명. 그것들 그림으로다가 한번 그려보고, 나중에는 이 그림을 잘 그리시는데 그림을 어디다 써먹는지가 안 돼. 잘 그게 안 돼. 연습 좀 하셔야 돼. 354페이지에서 양가로 2번을 보시면요, 협회의 조직도 은근히 잘 나오는데 지부지회가 있거든요. 지부지회. 지부가 더 큰 거예요. 지부는 시도회, 지회는 시군구회. 둘 수 있다 뭐 이런 건데요. 지부지회, 지부, 지회. 얘는 시도, 시군구회. 둘 수 있다. 필수는 아니에요. 주된 사무소는 필수예요. 다만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상관이 없지만 필수예요. 지부지회는 필수가 아니에요. 둘 수 있다. 시도회, 시군구회. 뒀으면 신고하래요. 얘는 시도니까 시도지사에게, 얘는 시군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래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등록관청 이렇게 쓰고 있는 것뿐이고, 근데 협회가 일을 잘하나 감독은 누가 해라? 국장이 해라. 협회의 감독은 누가 한다? 국장. 협회의 감독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죠. 감독이니까 국장, 기업. 감독은 국장, 협회는. 신고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쉬어. 감독은 누가 한다? 국장. 신고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쉬어. 감독은 국장, 기억. 요것만. 그래서 숏. 발음하기 힘드니까 그냥 숏. 그리고 기억. 그것만 또 주의하면 되죠. 바꿔치기도 하네 얘네들이. 예. 지부가 큰 거예요. 시도, 시도지사. 지회가 더 작은 거. 시군구니까 시장군수구청장.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 숏. 그래서 양가로 2번 네 번째 줄에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등록관청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놔야 돼요? 시장군수구청장. 등록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그런 거고. 그 다음 옆에 공제사업이 있죠. 355페이지 공제사업. 뭐 다른 건 나온 표시가 없잖아요. 기출 표시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발 300, 600창, 숏, 기억 이런 거랑, 그리고 355페이지에서 공제사업. 얘만 잘 보면 되고, 공제사업을 보기 전에 바로 위에 있는 지문도 잘 나와요. 협회의 보고 의무. 얘도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한 10번은 나왔어. 협회의 보고 의무. 두 번째 줄,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하래요. 국장이 감독권자니까 감독이랑 연결이 되죠. 그래서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하라. 이 총회가 창립총회가 아니라 사원총회예요. 사원총회가 의결하면 중요한 걸 의결한 거. 국장에게 보고해라. 지체 없이. 15일 이내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네. X. 지체 없이. 기출문제 풀어보면 많이 나왔으니까 풀다 지쳐 그냥 외우게 돼요. 공제사업은 밑에 보험사업이죠. 공제자를 다 보험으로 바꾸면 되고, 필수는 아니에요. 공제사업도 할 수 있다. 협회가 하고 있지만 필수는 아니다. 355페이지에서 맨 밑에
공제사업을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양가로 1번 공제규정 제정 승인을 얻으래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공제사업을 해야겠다 마음 먹었으면 공제규정 정해서 승인, 누구 승인? 국장 승인, 기업, 감독권자 국장이니까 국장 승인을 얻고 해야 된대요. 중요한 건 맨 밑에 적어놓으세요. 맨 밑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X.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런 게 없어. 협회는요. 뭔가 위반하면 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협회는 다른 제재가 없다.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한 가지만 빼고 얘만 빼고 공제규정 승인만 과태료가 없어요. 공제규정 승인은 과태료가 없고 그냥 공제사업을 못하는 거야. 승인을 받지 않으면. 다른 건 다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공제규정 승인은 과태료가 없다. 승인 받지 않아도 500만 원 과태료 X 그런 거 없다. 승인을 받고선 해야 되고 승인 받지 못하면 공제사업을 못하는 거다. 뭐 그런 개념이에요. 넘겨보면 356페이지에서 동그라미 3번도 중요한데요. 숫자니까 또 여러 번 나왔어요. 책임준비금은 비상금이고 비상금을 재워놓으래요. 적립비율. 뭐라고 돼 있냐면 두 번째 줄에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공제료 수입액 공제료로 받은 돈의 100분의 10 이상을 비상금으로 재워놓으래요. 공제료 수입액 밑에다가 공제금 X 총 수입액 X 공제료 수입액 협회 입장에서 받은 돈이 공제료 협회 입장에서 주는 돈은 공제금. 그러니까 주는 돈을 재워놓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받은 돈을 재워놔야지 비상금으로. 공제료 수입액 공제료로 받은 돈이 100분의 10 이상을 비상금으로 재워놔라. 총 수입액은 또 총 수입액은 너무 많고 그래서 공제금 X 총 수입액 X 공제료 수입액. 양가로 2번 공제사업은 별도 회계를 관리하고 책임준비금 비상금을 다른 용도로 쓸 때는 국장 승인하더라. 국장 승인. 국장이 감독권자니까 승인을 잘 안 해주겠네요. 비상금 중요한 돈이기 때문에. 밑에 운용실적 공시는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같은 말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선택 홈페이지에 게시도 하래요. 이 모든 걸 3개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뭐 제재는 외울 필요 없어요. 협회는 뭔가 위반 다 뭐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한 가지만 빼고 공제규정 승인만 빼고. 그래서 운용실적 공시는 파란색 2번만. 그래서 3개월 이내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 공시 선택 홈페이지 게시는 필수. 이 모든 걸 3개월 이내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렇게 보시고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도 여러 번 나와요. 27회 때만 나오진 않았어요. 여러 번 나왔어요. 최근에 나온 게 27회인 거지. 예. 운영위원회. 자, 운영위원회는 감독기구예요. 가로하고 감독기구 적어놓고 감독기구 357페이지에서 운영위원회 목적 감독기구고 성격은 파란색 첫 번째 줄 협회 내에 설치한대요. 협회 내에. 그래서 이렇게 적어놔야 돼. 뭐냐면 협회랑 운영위원회는 한 식구예요. 이게 왜 한 식구예요? 왜? 협회 내에 두니까. 운영위원회를 어디에 둔다? 협회에 둔다. 필수고 협회에 둬야 된다고. 그럼 협회 입장에서 운영위원회는 자기 식구인 거지 뭐. 협회 내에 있는데. 얘네들은 한 식구예요.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식구끼리 감독이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 감독이. 감독기구를 외부에 둔 게 아니라 내부에 두고 있다고. 그러니까 식구끼리니까 감독은 잘 안 되고 있다. 그럼 질문. 운영위원회 몇 명일까요? 힌트는 한 식구래. 한 식구. 몇 명일까요? 19명. 19명. 한 식구니까 19명. 운영위원회 19명. 거기 운영위의 구성 보시면 파란색 돼 있죠. 두 번째 줄. 그 수는 19명이네. 19명. 한 식구니까 19명. 그렇게 일타쌍피를 기억하자. 왜 한 식구냐면 협회에 두기 때문에. 한 식구니까 19명. 이렇게 돼 있고 19명 밑에
위원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할 수 있고 2년 1회 연임 가능하고 보궐위원은 땜빵이에요. 누가 그만둬서 땜빵. 땜빵은 땜빵만 잘하면 되고 위원장, 부위원장 한 명씩 있는 거고 호선한대요. 호선은 서로 간에 선택하는 거예요. 야,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네가 해라. 그러니까 사랑이 짝대기랑 유사한 거야. 마음에 드는 사람 찍는 거야, 그냥 그렇게. 호선. 짝대기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위원장, 두 번째가 부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장 일을 못할 때 직무를 대행한다. 그렇게요. 뭐 그런 개념들 한 번 정도만 읽어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제가 무슨 프린트를 나눠드리는데 그 비교표만 잘 보시면 돼. 운영위원회는. 됐고 358페이지에서 기타 사항을 볼게요. 업무는 뭐 필요 없고요. 감독기구니까. 기타 사항. 기타 사항에서 첫 번째 줄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재적 과반수로. 재적은 총원이에요. 총원 과반수로 개의. 회의를 시작하고 결정은 출석 과반수로 의결한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죠. 재적 과반수로 결정한다. X. 재적 과반수로 개의 회의를 시작해라. 의결 결정은 출석 과반수. 의결 결정은 참여한 사람 얘기만 들어보는 거예요. 바꿔치기 하는 것만 대비하면 되고 그렇게 됐고 공제사회에 대한 강화는 뭐 작년에 여기서 나왔거든요. 문제가 작년에 거기 29에 있죠. 뭐가 나왔냐면 359페이지에서 개선명령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게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건데 작년 나왔으니까 살짝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요. 자, 뭐만 보시면 되냐면 거기 개선명령권과 넘겨보면 여기 보면 임원에 대한 제재가 있는데 얘네들을 짬뽕해서 이렇게 제가 적어드릴게요. 임원이 잘못을 했대요. 아니면 협회가 잘못을 했대. 협회가 좀 바꾸는 게 낫겠네요. 협회가 잘못했다. 아니면 협회의 임원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위반 주체를 봐야 돼. 위반 주체가 누군지. 협회가 잘못했으면 개선 명령을 한대요. 임원이 잘못했으면요 시정 명령이에요. 이거 바꿔치기 하면 안 돼. 바뀌면 안 된다고. 협회가 개판치고 있다. 개선 명령. 임원이 잘못했다. 시정 명령. 자, 이 시정 명령 누가 하냐면요. 국장이 임원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시정 명령도 국장이 누구에게? 협회에게 하는 거예요. 개선 명령 당연히 국장이 협회에게 하는 거고 임원이 잘못하면 시정 명령인데 시정 명령도 누가 한다? 국장이 협회에게 한다. 그러니까 위반 주체만 크게 보자. 협회가 개판치고 있다. 개선 명령. 임원이 잘못하고 있다. 시정 명령. 다 국장이 협회에게 한다.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어떤 거든 그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저렇게 크게만 보시면 되고 작년에 나왔으니까. 그리고 360페이지에서 재무 건정성 유지에서도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얘가 왜 파란색으로 되어 있냐면 숫자니까요. 또 숫자는 중요하다. 지급 여력 비율은 무슨 말이냐면 보험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이에요. 밑에 적어놔야 돼. 보험금 줄 수 있는 능력 몇 프로? 100% 이상. 항상 보험금을 줄 수 있을 것. 그런 말이에요. 만약에 99% 그러면 1%는 보험금을 못 준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잖아. 항상 보험금 줄 수 있어야죠. 100% 이상. 100분의 100 이상. 보험금 줄 수 있는 능력은 그렇게 되고 옆에 보면 민법상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사단법인 규정을 적용한대요. 민법이 준용해서 검은색 박스 밑에 민법 중 사단법인 361페이지에서 민법 중 사단법인 밑에다가 재단법인 X 조합 X 그렇게 민법 중 사단법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단법인 그렇게 돼야 되고 그래서 재단법인 X 조합 X 다 그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돈이 모여있는 게 재단법인인데 X 조합은 동업하는 건데 X고 다음 페이지에 362페이지는 지도 감독이니까 기억만 크게 적어놓으면 끝나는 거죠. 협회의 감독을 누가 한다? 국장이 한다. 제재를 외울 필요가 있나요? 없다고. 왜?
협회는 무조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한 가지만 빼고 공제규정 승인만 빼고 협회의 감독은 국장이 하겠다. 지부건, 지회건, 주된 사무소건 협회의 감독은 국장. 이렇게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뭐 그런 내용이고 한 문제만 풀어보고 좀 쉴게요. 364페이지를 보세요. 364페이지에서 1번 문제를 보세요. 1번 문제. 틀린 거. 1번. 설립 및 설립 인가 신청에 의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로하고 소련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죠? 답이 아니에요. 처음 보는 거야. 2번. 설립 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가로하고 소련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했는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했는지를 구분하는 건데 중요하지 않아요. 처음 보는 건 그냥 소련말 넘어가시면 돼. 3번. 300명 이상 발기인 요구. 맞네? 요거 하나 알겠다. 발삼배 600창. 맞죠? 4번. 총회 의결 내용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체 없이 국장 보고. 10일이 아니라 지체 없이. 답은 4번. 그러니까 1번, 2번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그죠? 틀린 거는 답이 손들고 있으니까.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장 보고. 이거 한 10번 나왔다 그랬어요. 5번은 자, 협회 사무소에 출입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 보여줘라. 역시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 소련 말은 맞는 거다. 자, 사무소에 출입한대요. 두 가지를 보여줘야 돼. 사무소 출입할 때 조사검사 증명서 서식을 보여주고 한 가지 더 뭐를 보여줘야 될까요? 공무원이 사무소에 출입했대요. 조사검사 증명서 보여주고 또 한 가지 뭐? 공무원증 목에 걸고 있으라고. 공무원이 맞으니까 조사검사 하는 거잖아요. 조사검사 할 때 두 가지를 보여줘라. 두 가지를. 조사검사 증명서랑 공무원증도 보여줘야 돼요. 그런 말인데 어차피 답은 4번에서 틀린 거였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중에 협회에서는 설립 과정 그리고 공제사업 그 정도만 좀 정리해서 보면 되고 좀 쉬셨다가 369페이지에서 보칙도 좀 중요하니까 보칙에서 또 문제가 나오는 거 계산 문제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좀 쉬겠습니다.